자, 이제 마무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대현입니다. 다음 K3 챌린저스 리그 2014 6라운드 경기 청주FC와 서울유나이티드 경기를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민구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FC와 서울유나이티드 지난 시즌 인터리그에서 딱 한 번 맞붙었는데 그때는 청주FC가 승리를 또 거뒀습니다. 네, 지난 시즌까지는 청주 직지FC라는 이름으로 리그에 참가했었는데요. 그때는 김석현 선수가 릴레이 골을 넣으면서 2대0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었죠. 그렇습니다. 또 여서현 리포터가 또 재미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경기 전 인터뷰 영상과 오프닝 영상 보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청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여소연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챌린저스 리그 A조의 조별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패가 없는 포천시민축구단이 4승 1무로 단독 선두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뒤를 승점 9점의 경주시민축구단과 충북 청주FC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중위권 싸움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4위와 5위에는 이천시민축구단과 중랑 코러스 무스탕이 나란히 승점 8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는 서울 유나이티드, 7위는 전남 영광FC, 8위와 9위는 아직 시즌 첫 승을 올리지 못한 고양시민축구단과 서울FC 마르티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B조 순위를 보시죠. 화성FC가 올 시즌 4승 1패로 선두입니다. 9위는 김포시민축구단이 승점 3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인데다가 2위부터 9위까지 승점 차가 5점밖에 나지 않고 또 경기를 덜 치른 팀들도 많아 순위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충북 청주FC와 서울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지난번 청주FC는 홈 개막전 때 대승을 거뒀으며 유나이티드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과연 첫 개막전처럼 대승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2주간의 알찬 준비를 한 서울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거머쥘지 저는 잠시 후에 인터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수들을 잘 이끌어주시는 충북 청주FC의 김상필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해보다 강도 높은 동계훈련과 또 목포 전지훈련을 통해 조직력을 극대화시켰다는 제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예. 어떻게 훈련이 진행되었었나요? 예, 올해는 뭐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해서요. 여기 충북에서 뭐 전지훈련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네. 목포에서 짧게 한 일주일가량 훈련을 했었는데 네. 좋은 성과로 마무리하고 왔었는데 네. 또 다 선수들이 부상이 많아요. 사실 네. 훈련 갔다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지금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네. 베스트 11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렇지만 또 지난 4라운드 때 고양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연패라는 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지금 제가 올해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드필드 라인을 네.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문두윤 선수가 주장이면서 미드필드 라인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외적인 선수들이 부상이에요, 사실은.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나 고민이 많은데 네. 한 6월 지나서는 웬만한 선수들이 다 복귀를 하기 때문에 한 6월부터는 조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박종현 선수가 그래도 팀 내에서 또 3골을 기록하면서 또 좋은 성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 선수들에게 어떻게 지시했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선수들한테 저번 주부터 2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네. 뭐 성실한 면을 많이 주문을 했어요. 네. 뭐 프로에 있었든 실업에 있었든 간에 그걸 떠나가지고 네. 뭐 청주 FC의 소속이면 뭐 모든 걸 다 잊고 조금 성실한 플레이를 하자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네.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충북 청주FC의 김상필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감독님 이력이 정말 화려하신 분인데요. 전 미국 국가대표 수석 코치, 캄보디아 국가대표팀 감독, 또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맡으며 풍부한 경험이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의 유기은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챌린저스 리그 지금 벌써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훈련을 오늘 경기를 위해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월요일서부터 네. 금요일까지 네. 시간 날짜마다 장소를 빌려가지고 네. 꾸준히 선수들 연습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운동장에서 그만큼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잘 제가 가르쳤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합은 어떻게 될는지. 또 2주간을 쉬고 또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또 상당히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실점 감각이 약간 떨어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우려가 조금 살짝 있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는 선수들이 한 42명 정도 돼가지고 네. 편을 나눠가지고 네. 계속 패스 게임도 하고 네. 또 뭐 코너킥으로서 헤딩 슈팅 연습도 하고 그래서 조금 오늘도 뭐 예능과 다름없이 해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청주FC와의 경기에서 또 어떻게 풀어갈지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요? 글쎄 우리는 뭐 선수들이 다 고르게 뛰도록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포드 라인이 좀 그 찬스 났을 적에 잘 그 골을 못 넣더만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골 넣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켰는데 네. 오늘은 이제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경기 펼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유나이티드의 유기은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여선 리포터가 또 인터뷰를 아주 잘해줬습니다. 또 감독 이력에 대해서 좀 말을 해줬는데 서울 유나이티드의 유기은 감독은 미국 월드컵 또 전에 또 코치를 또 해주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또 국가대표 코치였죠? 네, 국가대표 코치로서 미국 월드컵 때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선수들을 잘 지도해 주신 경력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간단하게 또 이력을 또 말해드리면 캄보디아 국가대표 정말 많은 국가대표팀을 하셨고 또 서울 유나이티드를 아주 잘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또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수 연습을 정말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연도에는 또 골 결정력 훈련을 따로 집중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요. 오늘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청주 FC는 또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 시즌부터는 네. 청주 직지 FC였는데요. 청주시의 그 프로 구단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구단 명칭을 충북 청주 FC로 변경을 하면서 또 뭐 여러 스폰서 오비맥주 또는 뭐 마디사랑병원 여러 개의 스폰서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급의 프로 구단으로 가기 위한 아주 야심찬 행보를 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면에 또 김상필 감독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상필 감독은 또 전국체전 준우승을 했다는 그런 정말 좋은 이력을 청주 FC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모든 일을 깜짝 놀라게 한 아주 준수한 성적을 올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국체전 준우승의 경력이 챌린저스 리그 팀으로는 사상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주 좋은 성적 작년에 올 시즌도 이어서 거두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또 부상 선수가 많은 게 청주 FC에게는 조금은 불리합니다. 네, 아무래도 부상 선수가 많다는 것은 뭐 감독의 지략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아주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유나이티드 유기훈 감독이 또 나오셨는데요. 실점 감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2주 동안 또 휴식을 가졌고 하지만 42명을 선수단을 좀 유용하게 운용을 하면서 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주 휴식이라는 점은 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2주 동안 선수들이 충분히 게임을 준비를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겠습니다만은 실점 감각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단점으로도 적용할 우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경기에 대해서 또 인터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오늘 경기는 좀 고르게 선수들이 많이 기용을 하고 공격진에 대한 언급을 조금은 더 많이 했습니다. 네, 뭐 훈련도 골 결정력에 대한 훈련을 계속 진행하시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공격진에서 이제까지 조금 주춤했던 득점 기록이 오늘 폭발할 수 있을 것인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면 또 청주 FC 같은 경우에는 미들필더 라인에 중점을 좀 두고 부상 선수가 복귀하는 6월 중순부터 기대를 많이 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김상태 감독이 미들라인 준비 중점을 두겠다는 말은 역으로 프리
한마디를 하자면은 중원에서의 싸움, 점유율에서 지지 않겠다는 뭐 그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중원에서의 싸움을 청주 FC가 어떻게 풀어갈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도 정말 또 세월호 관련돼서 운영을 또 했고요. 또 챌린저스 리그 또 통합 순위를 조금 살펴보죠. 서울 유나이티드가 지금 현재는 9위의 통합 순위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A조에서는 정말 많은 강팀이 있습니다. 네. A조 1위부터 중위권까지 승점 차이가 일단 그렇게 크게 나진 않고 있거든요. 아직 시즌 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으로 미래를 조금 예단하는 것은 아직도 이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습니다. 청주 FC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승부는 많이 쌓진 않았지만 중위권 싸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승부는 상위권 수성 물러설 수 없다고 이렇게 정해주셨네요. 네, 소위만큼 한 경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규환, 김지용, 박정인, 성한은, 김민학, 최유상, 문디훈, 유기호, 유수철, 박정인 선수 챌린저스 리그 득점 순위에서 지금 4위에 올라 있고 박정인 선수가 이끄는 선수의 중원 장악이 얼마 정도 효과적으로 되면 잘해야 돼요. 네. 서울 유나이티드 새 전략을 보고요. 강도 높은 피팅 센터에서 강도 높은 피지컬 훈련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서울 유나이티드가 올시즌 보이고 있는 견고한 수축과 이끄는 역습 공격이 오늘 경기에 어느 정도로 먹힐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이주현, 유형렬, 박성재, 남유한, 최찬영, 정범철, 전재한, 조성문, 진기원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정혜섭 선수에게 이어지는 롱볼이라든지 역습 시에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이 롱볼 축구를 오늘도 서울 유나이티드가 가져가지 않을까.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청주 FC 같은 경우에는 통합 4위를 기록했고 A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데 올 시즌에도 양 팀이 전 경기들을 보면은 준수한 경기를 뽐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2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과의 가나 같은 경우에도 2위 수성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양팀 모두 중요한 유나거든요. 웃음을 띠고 있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런 불리는 에너지가 오늘 경기 어떻게 유니폼을 또 입고 왔습니다. 네. 검은색과 파란색이 아주 멋들어진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유니폼보다는 선수들이 또 저희에게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청주 FC가 네, 지금 경기가 시작했을 때 보통은 뭐 상대편의 수비 진영을 바로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방금 전에도 최찬영 선수가 나왔는데 네. 최찬영 선수 하면은 또 수원에서 뛰었고 지금은 정말 빠릅니다. 굉장히 수준급의 선수이고요. 올 시즌 서울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이 뮤스의 역할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처음부터 약간 양팀 모두 과도한 압박을 하면서 체력을 소진하기보다는 살짝 탐색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좀 올려줬습니다만 이번에는 패턴이 일단 굉장히 비슷한데 뭐 일단 미드에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위치되느냐 그것을 아마 팬분들께서도 열심히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에게 연결했습니다. 이어나가려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전하게 수비수 그 센터백을 조금 길게 자, 빠른데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자, 왼쪽에서 빠져서 하지만 페인팅으로 이용하기라도 하듯이 아주 스페이스를 펴서 그렇습니다. 최찬영 선수가 워낙 장거리가 좋기 때문에 남자 선수들이 조성문 이렇게 짧게 연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 잡으니 안 됩니다. 네, 방금 정확하게 바꿔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볼을 뺏겼고요. 하지만 서울 유나이티드의 수비 집중력은 좋습니다. 네, 남자 선수 상대 수비에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지금 패스가 둘다 미나가 경기 템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참가하면서 경기를 진행해서 3승 3패 어떻게 보면은 청주 FC가 강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3승 3패 정확하게 승률 5할을 거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프로 선수들이 동력이 조금씩 더 올라오면서 세워서 아직 것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골키퍼 정희도 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승리 이렇게 하면서 들쭉날쭉 길 같은 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서울 유나이티드 그렇습니다. 최찬영 선수가 나왔는데요. 아주 잘생긴 외모에 팔을 좀 썼습니다. 네. 최찬영 선수의 생각에 따라서 서울 유나이티드의 선발이 굉장히 크게 돌아가거든요. 최찬영 선수의 서울 유나이티드의 전략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연결합니다. 이번에 최찬영이 뒤쪽으로 연결하고 있었는데요. 따라갑니다. 이현 박스 안쪽에서는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터치를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성환은 앞에는 박정현 선수가 했고요. 박정현 선수 패스가 정확했습니다. 네, 방금 성환은 선수가 조금 패스가 나왔는데 하지만 그 전에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를 차분하게 운영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청주 FC의 그런 공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탐색전의 분위기를 띄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같은 비슷한 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유형렬 득팀입니다. 애도의 의미로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른쪽 연결되고 있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하지만 볼을 뺏어냈고요. 수비 잘했습니다. 청주 FC의 볼이 선언됩니다. 네, 수비 시에는 저런 식으로 볼을 최대한 안전하게 간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는 위험한 플레이를 빠른 클리어링으로 가져가는 것도 분명 악순환이거든요. 네. 자, 오늘 박성재 선수가 선발 출전했는데 서울 유나이티드는 박성재 선수가 페널티킥 2개를 완벽히 성공시켜주면서 선탄 대로를 걷게 해준 그런 선수입니다. 네, 올 시즌 벌써 3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랭킹 4위에 올라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쪽 연결 좋습니다. 이걸 따냈어요. 최찬영 그러면 여기서 슈팅! 워낙 발군의 스피드로 지금 공간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슈팅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골키퍼 정면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어. 바로 이 장면이죠. 네, 방금은 그 뒤에서 수비수의 공을 낚아채서 달려가는 동안 수비수가 공간 회복하더니 슈팅을 처리할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키퍼 정면으로 간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찬스를 놓치는 서울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서기가 오늘은 응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물론 장비들은 보통 평소에는 장비들 뭐 북과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아주 강력 있는 응원을 펼쳐주는 서포터들로 유명한데 오늘 때문에 네. 응원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K3 챌린저스 리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 하지만
결국에는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거의 뭐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오는 연결이라는 것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식 기간 동안 충분히 많이 연습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잘 경기였습니다. 상황은 오른쪽 올려줬습니다만 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슈팅을 때리는 모습. 그리고 슈팅이 밖으로 나가지만은 슈팅이 아주 팔딱 웃어주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또 사진 미술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서울 유나이티드 흰색 검은색 유니폼은 네, 아주 의미도 좋고 보기에도 정말 멋들어지는 아주 좋은 유니폼인데요. 청주FC가 충주FC도 네. 유니폼 파란색인데 그 왼쪽 측면에서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조금씩 중원에서 싸움이 뜨거워져 가면서 경기도 조금씩 뜨거워져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수들끼리 기싸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충분히 압박하지 않으면은 돌아서게 되면 훨씬 큰 찬스를 맞을 수 있거든요. 키퍼 정면으로 연결됩니다. 네, 서울 유나이티드가 지금 경기 초반 아주 좋은 장면들을 연달아 연출하고 있거든요. 청주FC 조금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철 선수가 발기기 때문에 네, 선수가 최전방에서 조금 고립된 듯한 플레이가 조금 많았었는데 네. 오늘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수비들을 끌고 좌우측으로 남요한 선수와 조성문 선수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이상입니다.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김재혁 선수는 정말 어깨 싸움이지 않았느냐 그런 제스처를 취해봤는데 파울 선택 때문에 네. 뭐 기대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 다 지금 최전방에 놓인 스트라이커가 조금 유성현 선수가 올 시즌 한 골 한 어시스트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양팀 골키퍼들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시작하자마자 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네, 중앙에서 지금 원볼로 치면서 수비들을 굉장히 도와주고 공격 경기력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가운데 연결합니다. 이번에 박종현 선수에게 한 번 연결됐습니다. 박종현. 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박정현 선수가 방금은 1대1 승부를 한번 자신감 있게 걸어봤었는데요. 수비수가 조금은 영리한 플레이로 박정현 선수를 막아낸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답지 않은 그런 멋진 또 인터뷰도 잘 해줬어요. 네, 골문 앞에서는 긴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K3 챌린저스 리그 선수들도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고 아니 또 다음에서도 다시 보기를 볼 수 있으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좀 빼줬고요. 정의도 보고 있습니다. 자, 대현에도 서울 유나이티드가 경기 10분까지는 서핑 안 하다가 이제부터 네. 서핑 하게 됐네요. 네, 처음에는 서울 유나이티드는 12번이죠. 등번호가 12번 선수가 없습니다. 네, 팬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청주FC도 많은 또 청주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 아주 경기를 즐기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른쪽 열어줍니다. 박스 안쪽 싸움 됐죠? 박성재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방금도 허다리를 짚고 수비수 앞에서 아주 과감하게 개인들 치는 모습이 굉장히 역시 키커는 박성재 선수인가요? 올 시즌 팀의 세트피스를 전담해주고 있는 박성재 선수인데요. 키가 정말 좋죠. 박성재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조금은 경합 과정을 심하게 어필을 했고요. 네. 자, 붙여줍니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서희의 볼이 됐습니다. 자, 가운데 연결. 하지만 받아준 선수가 없습니다. 초반에는 역습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골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가고 있는데요. 김민학 선수 따라갑니다. 김민학. 하지만 김정 선수가 안전하게 다시 한번 가운데 연결합니다. 문두윤. 문두윤 선수 패스는 좋고요. 왼쪽을 좁혀주고 있으면서 청주FC가 공격을 노리고 있어요. 네, 지금 상대 수비진 좌우를 지금 몸으로 흔들고 그렇죠. 이거 자리 지켜. 지금 자, 계속해서 청주FC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주FC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라운드죠. 고양시민축구단과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공격진 승리를 거둔 기억도 있죠. 그렇죠. 가운데 연결. 하지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방금은 선수들끼리 조금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패스가 는 시즌 초반 2경기 연속 무실점했던 그런 좋은 수비를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뭐 수비력이라고 하면 올 시즌 서울 유지 않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 4경기에서 30점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리그 2위에 해당되는 기록. 줍니다. 성환웅 오른쪽에 선수 주기어서 뛰고 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가운데 연결합니다. 자, 오른쪽에 선수가 있고요. 원터치 패스 좀 끌어냈습니다. 가운데로 들어가라. 하지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터치라인 아웃되는군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개막전에서 골을 또 받았는데 네. 공에 팬 컴 퍼스트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네, 팬들이 우선이다. 뭐 팬들이 먼저다. 이런 아주 멋진 슬로건인데요. 아무래도 뭐 서울 유나이티드가 시민들이 만든 그런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팬들을 더 잘 챙기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좋습니다. 청주FC 왼쪽 측면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선수가 안에 시뮬레이션 액션이죠. 네, 옐로 카드를 시뮬레이션으로 받습니다. 보고 옐로우 카드를 줬네요. 그렇습니다. 골키퍼를 골키퍼라든지 심판을 속이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은 두 명에서 지금 어깨가 부딪히는 과정이 조금은 있었지만은 넘어지기에는 충분치 않은 경합이었다고 심판이 정확하게 봐준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바로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27번 남궁준 선수가 또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챌린저스 리그의 초대 챔피언이죠. 서울 유나이티드는 또 우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이긴 한데요. 그래도 네. 좋은 기억을 계속해서 살려서 우승을 또 한번 도전해야겠죠. 네, 플레이오프에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직 시즌 초니까 시즌이 끝날 무렵의 순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해서 서울 유나이티드가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 왼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김재우.
가운데로 정범철. 왼쪽에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이번엔 최찬양 선수가 아주 멀리 갔군요. 최찬양. 뒤쪽으로 빼줬고요. 올려줍니다. 하지만 수비가 걷어냅니다. 자, 양팀 모두 이렇다 할 공격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공간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연결. 수비가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팀 수비가 단단하네요. 그렇죠. 자, 청주FC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말 팀 내 주포였던 김영필 선수와 변희재 선수가 이적을 했지만 박정윤 선수가 청주FC를 이끌면서 그 공백을 아주 잘 메꿔주고 있어요. 네, 또 청주FC가 그런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려고 굉장히 탄탄한 선수 영입을 단행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조직력, 어떤 경기 실력으로 녹아들지는 아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죠. 자, 청주FC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수비가 미리 알아채고 맨마킹을 아주 정확히 해줬습니다. 네, 오늘 서울 유나이티드의 어떤 수비수들이 한 발 빠르게 스토퍼로서의 어떤 그렇게 상대방 공을 끊어내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돋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좋습니다. 빠졌고요. 슈팅!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네, 지금 서울 유나이티드가 세 번째 가슴이 철렁한 순간을 한번 만들어내 봤는데 아쉽게도 모든 슈팅이 지금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규환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이죠. 네, 지금 박성준 선수 슈팅이 정말 좋았어요. 네, 방금 반박자 빠르게 공이 공중에 아직 떠 있을 때 한번 가져가 봤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유효 슈팅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청주FC가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울 유나이티드는 무리하게 상대방의 수비진을 압박을 가져가면서 체력을 소비하기보다는 조금 뒤로 움츠러들어서 수비를 단단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청주FC가 이번 경기에서 또 패배를 하면 2연패가 되기 때문에 네. 리그 운영에 정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올 경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수비는 2명이고요. 자, 왼쪽 측면에서 슈팅!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성하는 선수가 슈팅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아주 멋진 드리블, 페인팅 한번 보여줬었는데 오늘 성하는 선수도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가운데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볼이 뺏겼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찬양. 네, 최찬양 선수가 지금 왼쪽까지 수비를 끌고 자, 내려와 드리블 좋아요. 최찬양. 하지만 최찬양 선수가 조금은 부상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해서 좀 둔탁한 면이 조금 있네요. 네, 지난 중랑 코러스전에 왼쪽 무릎을 조금 다쳤었는데 다행히도 최찬양 선수의 주된 발은 오른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한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왼쪽에서 볼을 잡습니다. 김지용. 최우상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문두윤이 잡습니다. 캡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문두윤. 자, 오른쪽으로 성한웅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한웅. 자, 패스워킹 정말 좋습니다. 가운데 선수가 있고요. 하지만 미리 차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유나이티드가 지난 라운드에서 휴식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적으로 체력의 우위는 서울 유나이티드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은 분명 우위에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또 서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체력 훈련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경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빛이 발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선수들끼리 계속 수비 운영에 대해서 말을 해줬고 심판은 또 선수들이 조금은 신경질적 반응을 구두 경고로 또 말을 운영을 해줬습니다. 네,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준 주심이고요. 자, 최찬영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아주고요. 다시 한번 김재욱이 볼을 잡았습니다. 변재환이 불꽃 찾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아직은 좀 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꽃이 조금 찾기 어렵네요. 네, 또 지금은 청주FC가 수비 라인을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끌어내렸었기 때문에 무리한 롱패스로 전방을 침투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이주현 선수가 오버래핑을 상당히 올라와줬고요. 이주현의 패스 끊겼습니다. 자, 청주FC 역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윤 선수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 오른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는 선수가 있고요. 왼쪽 측면에는 최찬영 선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열어줬고요. 자, 붙여줍니다. 하지만 골키퍼 최규환 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한 골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골 한 골이 정말 중요해요. 네, 오늘은 아주 선제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른 측면으로 공격 연결됐고요. 성한웅 좋습니다. 한 명 제쳤습니다. 성한웅. 패스 좋은데요? 자, 골키퍼가 미리 예측하고 정희도 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상대 공격수들의 스루 패스 타이밍을 잃는 정희도 선수의 러시아웃 타이밍이 아주 좋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따라갔습니다만 남유한 선수가 잡기는 조금 길이었습니다. 한 번 더.
청주FC도 정말 수비가 탄탄한 것 같아요. 뭐 빈틈을 주지 않네요. 네, 아직까지는 양팀 수비수들이 공격수들의 돌파를 쉽게 허용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맞서서 지금 서울 유나이티드의 양쪽 윙이라든지 청주FC의 김민학 선수, 남궁경 선수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청주FC 같은 경우에는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네. 리그 운영에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싸우고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연결. 선수 서클 부근에서 최유상이 왼쪽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최유상이 받으러 갑니다. 최유상 등진 과정에서 심판은 휘슬을 불었습니다. 파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굉장히 좋은 곳에서 프리킥 찬스를 받게 되는 청주FC인데요.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파울을 준다는 것은 위협적인 플레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네, 쓸데없는 파울은 안 하는 것은 맞지만은 방금은 돌파를 허용하게 됐을 경우에 워낙 좋은 찬스, 워낙 좋은 공간이 열리게 됐었기 때문에 파울을 불사한 플레이를 한번 해본 것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주FC의 박정일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 타겟을 이용해서 헤딩을 떨궈주는 그런 플레이라든지 흘러나온 공을 바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슈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좋은 위치에서 성한웅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성한웅 자 올려줍니다. 자, 붙여준 것 헤딩! 하지만 수비 맞고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유수철 선수가 한번 헤딩 슛을 노려봤는데요. 유수철 선수 수비임에도 불구하고 헤딩 능력 발군이고요. 골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청주FC가 두 번째 코너킥을 올려줍니다. 자, 이번에도 키커는 희기준 성한웅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로 자 올려줍니다. 자, 길었고요. 킥 맞았던 것 떨궈줬습니다. 그 정면에서 자, 올려주는 과정에서 하지만 정희도 키퍼가 펀칭했었고요. 성한웅 슈팅! 골입니다. 들어갑니다. 성한웅 선수 아주 기가 막힌 슈팅이 나왔습니다. 정희도 선수가 골 펀칭을 하려고 나온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골 펀칭을 한 방향이 조금은 좋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멋들어진 발리슛으로 1대0 리드를 가져갑니다. 성한웅 선수의 아주 멋진 슈팅이 나오면서 골을 터뜨려주는 청주FC입니다. 사실 방금 골키퍼가 나와 있었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골을 넣기는 어려운 테크닉이 필요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멋들어진 발리슈팅으로 처리하는 모습이었고요. 바로 이 장면이죠. 네, 여기서 펀칭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방향이 조금 부족했고요. 자, 지체 없이 또 성한웅 선수가 골을 만들어내줬습니다. 저는 좀 뜨는 줄 알았는데 지체 없이 아주 정확한 킥으로 골을 만들어내줬습니다. 네, 저런 슛을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넣기 위해서는 아주 수려한 테크닉이 필요한데 그것을 아주 침착하게 잘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골을 만들어내는 청주FC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성한웅 선수는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성한웅 선수의 슈팅이라는 것이 정말 정확했어요. 그리고 저희 중계도 조금 속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골키퍼도 속았고 저희 중계도 속았지만 골을 만들어내는 성한웅 선수입니다. 정희도 키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어요. 그 공을 러시아웃 튀어나와서 펀칭을 해주는 장면까지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서울 유나이티드는 좀 급해졌습니다. 경기 초반에 이렇게 운영을 차분하게 했던 것이 조금은 급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골이 나오게 되면서요. 자, 올려줍니다. 헤딩! 하지만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골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경기 템포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등진 과정에서 박정윤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심판은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제스처를 취해주고요. 다시 한번 서울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골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네. 정말 활발한 공격 플레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서울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선제골을 준 것을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 라인 또는 중원 싸움, 공격수의 위치 다 공격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오늘 측면에서 서울 유나이티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비 2명이고요. 이쪽으로 내줍니다. 네, 페널티 에어리아 안에 3명의 선수 있는데요. 헤딩. 하지만 계속해서 서울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박성재에게 박성재 이주연에게 연결입니다. 이주연 다시 정범철. 자, 왼쪽으로 열어주고 있는데요. 김재욱이 잡습니다. 김재욱 자,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남유한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패스가 미스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청주FC 역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빠릅니다. 이 과정에서 터치라인 아웃됩니다. 네, 성한웅 선수가 뒤쪽에서 따라오는 선수를 보고 한번 뒤로 슬쩍 내줘봤는데 수비수가 먼저 눈치를 챈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한웅 선수가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골이면 골, 정말 멋진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골키퍼에게 연결했고요. 청주FC 같은 경우에는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방금 성환웅 선수의 플레이 뭐 어떤 움직임을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렇게 윙 쪽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중앙에 있는 스트라이커가 고립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렇죠. 성환웅 선수가 받아줬습니다.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성환웅. 네, 저렇게 미들진까지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이어가는 모습도 좋고요. 자, 문두윤이 왼쪽 측면으로 해줍니다. 김지용에게 연결합니다. 김지용 오버랩 했고요. 하지만 수비가 유영렬 선수가 등진 과정. 여기는 터치를 아웃됩니다. 서울 유나이티드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서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불의의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밀어붙일 필요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의의 일격이었죠. 그렇죠. 자,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이번에도 성환웅 선수에게 연결됐습니다. 트래핑이 정말 좋아요. 자, 오른쪽에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주기호가 있고요. 자, 가운데 연결. 자, 김민학이 다시 한번 주기호 연결 올려줍니다. 자, 헤딩! 다시 나온 것. 이번에는 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방금은 골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자신의 표정에서 방금 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이 뭐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의도 키퍼가 잘 잡아주면서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슛 자체가 조금 오른쪽으로 갔으면 충분히 골로도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자, 빠졌고요. 박정희 슈팅! 아주 윗골 맞았습니다. 네, 오늘 정의도 선수 나오는 타이밍은 좋습니다만은 계속 공격수들이 정의도 선수가 나오는 것을 미리 보고 네, 지금 장면을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정말 좋은 장면. 헤딩을 계속 떨궈줬고 골키퍼 정면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이 공이 발에 맞지 않고 무릎에 맞게 되면서 조금 아쉬운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또 방금 전에는 박정희 선수의 아주 센스 있는 슈팅이 나왔는데 네. 윗금을 맞았습니다. 정의도 선수가 적극적으로 달려 나오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니까 청주 FC 선수들이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그런 로빙 슈팅을 지금 또 영리하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골도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정의도 선수는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 앞쪽으로 밀기 연결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플레이 펼쳐줘야 되는 최찬양 에이스입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남유환, 김재욱은요. 김재욱 다시 한번 오른발로 찍어 찬 것.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천천히 끊어졌고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헤딩 경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연결, 박정현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오늘 몸놀림이 좋은 김민학 왼쪽으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계속해서 청주FC 선수들이 공격을 매섭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선수가 있고요. 가운데 연결 좋습니다. 박정현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걷어냅니다. 네, 지금 서울 유나이티드 공격이 조금 다소 풀리고 있지 않은데요. 수비시에서 역습으로 전환을 할 때 수비와 미들 그리고 공격진 사이에 이 삼진 간의 간격이 조금 크게 벌어지면서 롱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면서 패스 미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선수들 공격 미들 수비진의 간격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좁혀서 역습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렇죠. 자, 서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중랑 크로스 부스탕에서 승부를 거뒀는데 정말 무실점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서울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인데 아직까지 무실점이 또 깨졌네요. 네, 수비 자체는 뭐 크게 나쁜 모습이 없습니다만은 골키퍼가 나온 모습을 보고 로빙슛을 시도하는 청주FC 선수들의 결정력이 아주 빛난 전반전입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청주FC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박정현, 자,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성환웅, 자, 박정현 한번 제치고요.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슛! 하지만 벗어납니다. 청주FC 공격수들이 지금 굉장히 인상적인 점은요, 페널티 에어리아 근처에 와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패스 연결을 슛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첫 번째 골 그리고 두 번째 골이 될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런 모습으로 지금 찬스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슈팅보다는 마지막에 패스 한 번을 더 했을 때 골을 넣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넣어줬던 청주FC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오른발을 올려줍니다. 자, 헤딩 골 들어갑니다. 결국에 두 골을 만드는 청주FC입니다. 네, 지금도 정의도 선수가 한번 공을 펀칭을 하려고 나와 봤는데 이것을 공격수와의 공중볼 싸움에서 뒤지면서 골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전반전 두 골을 터뜨리는 청주FC입니다. 자, 헤딩골로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내 줬습니다. 네, 유시철 선수죠. 20번 선수인데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시에 헤딩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네, 골키퍼의 타겟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골키퍼의 손보다 머리의 그런 타점이 오히려 더 높았거든요. 저런 높은 타점 그리고 정확한 헤딩력을 뽐내면서 자신의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유수철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2대0으로 도망가는 청주FC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전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뭐 초반에는 굉장히 조금 비등비등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공중볼에서 유수철 선수가 골키퍼를 이기는 헤딩골을 넣어주면서 경기가 2대0으로 진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주FC는 세트피스에서 2골을 만들어내줬습니다. 네, 정말 세트피스라는 것이 어떻게 한 팀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트피스를 계속해서 잘 연결했고 골을 쉽게 풀어나갔던 청주FC가 전반전 30분에 2대0으로 멀찌감치 앞서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한 골을 만회를 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아직 전반 30분 만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서울 유나이티드에서는 혼자서 경기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선수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자, 앞쪽 연결. 그 전에는 옵사이드 선언이 됐습니다. 네, 뭐 박성재 선수라든지 조성문 선수 드리블 능력도 굉장히 좋고 골키핑도 충분히 수준급의 선수이니만큼 혼자의 힘으로도 경기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최찬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기를 뭐 속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미 주도권은 청주FC가 잡았고요. 김민학. 오늘 김민학 선수가 볼을 굉장히 길게 끊지 않고 저렇게 짧게 간결한 패스 연결해주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김민학 선수가 또 엄지손가락을 또 보여주면서 잘했다고 선수들에게 또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네, 김민학 선수가 방금은 대시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대시 타이밍에 굉장히 딱 맞는 패스가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도였다는 뜻으로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어본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김민학 선수가 정말 계속해서 흔들어주면서 골을 만들어낸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서 김민학, 성황훈 콤비가 오른쪽 상대편의 왼쪽 수비진을 아주 잘 흔들어주고 있네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으로 열어줬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요. 가운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원터치 패스. 하지만 최찬양 선수의 패스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최찬양 선수가 들어가는 남녀한 선수를 보고 아주 센스 있는 로빙 패스를 한번 올려봤는데 뭐 괜찮습니다. 저런 장면을 계속 만들어내서 골에 근접한 상황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어떻게 보면 축구는 또 흐름입니다. 네, 흐름을 그렇습니다. 또 뺏어내야 서울 유나이티드는 반격의 역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좋은 찬스가 나왔는데 B가 먼저 한 발 앞섰습니다. 하지만 방금도 말씀하신 그런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패스 미스는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방금도 패스 미스가 조금 안 좋은 타이밍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결 좋습니다. 나왔고요. 박정현 올려줍니다. 하지만 받아들인 선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제치고요. 박스 안쪽입니다. 수비 2명 제치고 걸려 넘어진대요. 하지만 페널티킥은 아닙니다. 네, 주심이 정확하게 봤고요. 뭐 그 전에 연결 과정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저런 침착한 패스 플레이가 오늘 청주의 어떤 테마가 아닐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대편의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 갔다고 해서 무리한 슈팅을 남발하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공격수를 동료들을 찾아내려고 안정적으로 패스를 침착하게 돌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볼을 잡을 때 안정적인 그런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골도 네. 정말 쉽게 연결해준 것 같아요. 네, 보기에도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는 슈팅이었고요. 자, 청주FC가 빌드업을 통해서 왼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왼쪽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궁정 바운드리 연결,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 유나이티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 측면에서 바운드리 연결합니다. 뒤쪽 빼줬고요. 하지만 그 전에 터치가 나왔다면서 서울 유나이티드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역습시의 스피드가 조금 빠른 최전방 공격수인 최찬영 선수를 노린 패스가 조금 더 자주 나와줬으면 자,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오른 측면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공이 아쉽게 나갔네요. 조성문 선수가 끝까지 드리블을 해봤는데 공이 골라인 밖으로 아주 간발의 차로 나가고만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많이 지켜가면서 해. 청주 용정축구공원에는 또 조기축구회 회원들분이 또 많이 축구를 하고 계시는데 뒤쪽에서 관전을 하시면서 축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를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을 보면서 자신의 플레이를 뭐 한번 돌아보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청주에는 축구가 정말 고장이 참 많아요. 자, 오른쪽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빠릅니다. 성환웅 오늘 첫 골을 기록했죠. 성환웅 자 붙여줍니다. 하지만 헤딩까지 연결되기에는 조금은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방금 진규현 선수가 아니었으면은 한 골이 아주 위험한 찬스가 한번 더 날 뻔했어요. 중앙에서 대시하는 박정현 선수가 수비수가 마킹이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대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그리고 수비가 또 끊어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서울 유나이티드도 한 골을 내주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 정말 맹활약 펼치고 있는 김민학 선수가 짧게 연결했고요. 슈팅! 슈팅골 들어갑니다. 네, 방금은 옵사이드가 아닌 모습인가요? 그대로 골로 인정이 되네요. 성화영 선수가 저는 처음에 조금 슈팅을 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공격수에게 아주 타이밍 좋게 연결이 되면서 세 번째 골을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세트피스에서 계속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청주FC가 결국에 세 골을 만들어내줬습니다. 세 골 다 세트피스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골을 쉽게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정말 아쉬워요. 계속 세트피스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정말 뒤쪽으로 흘러차면서 아주 멋지게 골을 만들어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성화웅 선수가 슈팅을 때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최우상 선수에게 아주 연결이 되면서 최우상 선수가 그것을 또 왼쪽 발 아웃사이드로 힐을 좀 발꿈치 쪽에 아웃사이드로 아주 재치 있는 방향만 돌려놓는 슈팅을 하면서 3대0 아주 큰 리드를 가져가네요. 자, 계속해서 청주FC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세 골을 만들어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서울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원리 원정까지 왔는데 아주 부담이 있습니다. 네, 청주FC 올 시즌 8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만 또 3골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경기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FC가 또 정말 많은 골폭풍을 또 터뜨려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시민축구단과 경기에서 5골을 또 넣어줬는데요. 네. 그 외의 경기에서는 득점이 많은 모습이 많은 경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폭발할 때는 확실하게 폭발해주는 청주FC네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경기를 아직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네, 하지만 아직 전반전만 해도 지금 10여 분이 남아 있거든요. 경기를 속단하기에는 충분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세트피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찬장이 많이 내려왔고요. 경기가 풀리지 않으니까 미들진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서 직접 볼을 배급해주는 최찬현 선수인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FC 수비가 정말 두텁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선수가 뒤쪽에 있습니다. 빼줬고요. 하지만 그 전에 터치라인 아웃됩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좀 교체 카드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대0 승부수를 일찍 띄울 스코어가 맞기는 맞습니다. 지금 조금 예상치 못한 스코어가 벌어지면서 아주 이른 시간에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공격을 만들어내줘야 되는 서울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교체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청주FC 같은 경우에는 3골을 밀어쳤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빌드업이라든지 수비를 진을 아주 탄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늦었어. 다시 한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유나이티드가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연결. 지금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정범철. 하지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자, 터치라인 아웃됐고요. 이제 교체 사인이 됐습니다. 자, 15번 선수가 또 들어가고, 네, 전재환 선수를 빼고 이지수 선수를 투입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재환 선수가 나가고 17번 이지수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지수 선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피드가 발군인 선수고 또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중원에서 이렇다 할 플레이를 많이 못 만들어내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의 미들진에 스피드와 어떤 드리블, 공격력을 추가시켜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교체 카드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재환 선수 정말 잘 싸워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빠른 교체 팁을 통해서 승부수를 띄우는 서울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유기훈 감독도 전술적인 이유로 빠른 시간에 교체되는 전재환 선수가 들어갈 때 등을 한번 격려의 의미로 두드려주는 모습도 눈에 잡혔었고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찬양 한번 제쳤고요. 왼쪽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김재욱 연결. 김재욱 슈팅!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김재욱 선수가 방금 발등에 제대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것이 수비수의 굴절이 되면서 골키퍼 앞으로 힘없이 굴러가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전반 초반에 나왔던 그런 장면들 아쉬울 것 같아요. 바로 이 장면도 좀 아쉬웠어요. 네, 최찬현 선수가 왼쪽을 제대로 보고 봤는데 이때 조금 빠른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가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도 사실이네요. 그렇죠. 한번 제치면서 슛을 때려봤습니다만 골키퍼 정면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수비수에게 굴절이 되면서 슛의 파워가 확 죽어버렸었거든요. 그렇죠. 서울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전반 초반에 유효 슈팅이 또 3개가 나왔는데 네, 그때 그 장면에서 또 골을 넣어줬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장면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매끄럽게 이어나가 줘야 됩니다. 네, 자, 서울 유나이티드가 전반 40분부터 공격에 매섭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오른 측면에서 지금 파울이 아닙니다. 네, 또 방금 유대현 캐스터가 제대로 말을 해줬었는데 초반에 오히려 유효 슈팅을 많이 가져간 팀은 서울 유나이티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축구판에는 또 찬스를 보내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이런 속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넣어줘야 할 때 못 넣어주면은 그 뒤에 상대편의 기세가 오르니만큼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많이 나왔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김민규 의원이 또 정말 멋진 말을 해줬고요.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박종윤, 이 2명입니다. 박종윤 다시 한번 빼냈고요. 유형렬, 다시 한번 정범철이 잡습니다. 박성재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네, 지금도 역습으로 전환을 할 때 수비진과 미들진 간의 간격이 굉장히 조금 길다 보니까 롱패스성의 패스를 시도할 수밖에 없고 조금 간결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주면 어떨지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청주FC가 수비를 정말 타이트하게 하면서 압박 그리고 쫀쫀한 플레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윤이 잡습니다. 박종윤, 자 왼쪽으로 아주 네. 길게 연결합니다. 시야 정말 좋았어요. 네, 자, 측면에서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아주 내줬고요. 하지만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남궁준 선수가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드리블 돌파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는데 방금은 드리블 돌파를 가지 않고 패스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 그것이 또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청주FC가 어떻게 보면은 수비면 수비, 공격의 공격, 준비를 많이 했네요. 네, 특히 역습 상황에서의 양쪽 윙들 남궁정, 성하훈 선수의 어떤 그런 돌파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서울 유나이티드, 자, 어떻게든 만회 골을 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성문, 자, 계속해서 연결되는데요. 하지만 던지기 선언됐고요. 최찬양 마음이 급하죠. 뒤쪽으로 빼줍니다. 유형렬, 네, 지금도 미들에서 지금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뭐 거의 전무하거든요. 저렇게 수비진이 공을 잡을 때 미들에서 공을 받을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정범철이 슈팅, 하지만 벗어납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공격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인데 그 이유로는 지금 중원에서 중원 싸움을 조금 이기지 못하고 경기를 전혀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경기가 많이 밀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서울 유나이티드 서포터들도 계속해서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목청 높게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걸어줬고요. 박종윤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좋습니다. 남궁정, 수비 한 명이고 남궁정 치는 과정에서, 하지만 이번엔 심판이 코너킥을 선언한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코너킥을 선언합니다. 네, 남궁훈 선수 방금 공이 나가기 전에도 아주 화려한 개인기를 한번 이용해 봤었는데요. 오늘 남궁전 선수 또 반대쪽에 위치한 성하훈 선수, 양쪽 윙 포워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의 개인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세트피스에서 골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청주FC입니다. 자, 붙여주고요. 이번엔 서울 유나이티드가 안정감 있게 걷어냅니다. 김민학 뒤쪽으로 빼줬고요. 급할 게 없는 청주FC죠. 골키퍼 최규현 키퍼가 길게 연결합니다. 옵사이드 아니고요. 박정윤 따라갑니다만 정희도 키퍼가 걷어냅니다. 계속해서 헤딩 경합, 또 선수가 교체가 있습니다. 자, 남유한 선수가 나가고 19번 민경원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미들진에 위치한 선수들을 벌써 2명째 교체하는 서울 유나이티드의 유기훈 감독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체 투입 선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선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승부수를 바꾸고 경기의 흐름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기훈 감독이 계속해서 교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가는 민경원 선수는 185cm의 아주 장신의 스트라이커 또는 윙포워드 자리를 맞출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서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선수들의 교체라든지 운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됩니다. 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수지, 하지만 그 전에 네, 골라인 아웃이 선언됐죠. 그렇죠. 골라인이 아웃이 되면서 결국에는 골킥이 이어집니다.
네, 정말 아쉬웠어요. 네, 방금은 페널티 에리아 안에 뭐 다른 선수도 있었습니다만은 19번 교체 투입돼서 들어온 민경훈 선수가 185cm의 장신의 민경훈 선수가 있었는데 크로스까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청주FC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후반전에 임하는 자세가 되고, 반면에 서울 유나이티드는 상대 수비 실수를 이용해서 골을 만들어내 줘야 됩니다. 네, 이제 서울 유나이티드도 상대편의 수비진을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가하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결국에는 대기심이 추가 시간 1분을 주어져 줬습니다. 연결 좋아요. 왼쪽 연결, 가운데 연결합니다. 흘러나온 공 좋아요. 최찬양 선수가 잡기에는 길었고요. 최찬양. 자, 오른쪽에 선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을 만들어 줬고요. 좋습니다. 자, 계속 올려주는데요. 하지만 네, 김주영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크로스를 막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던지기로 이어지겠죠. 공이 나갔기 때문에 바로 또 가운데에서 또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게 또 보조구장의 또 매력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게 연결했는데요. 서울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급해요. 전반이 끝나기 전에 한 골이라도 만회했으면 좋겠다는 사인이 벤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범철이 준비합니다. 정범철 짧게 연결했고요. 헤딩 흘러나온 것 다시 잡습니다. 이쪽 연결, 가운데 연결합니다. 헤딩! 벗어납니다. 네, 방금은 정말 아쉽네요. 크로스가 아주 좋은 코스로 올라오면서 조금은 한 골이라도 전반이 끝나기 전에 터트리는 것이 아닐까 기대를 해봤는데 그것이 골포스트 왼쪽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네. 전반전 3대0으로 청주FC가 서울 유나이티드를 좀 우세하게 앞섰습니다. 네, 그 세 골이 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연결된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세트피스 3골을 만들어냈던 청주FC의 그런 집중력이 전반전에 우세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역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는 또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영상 보시고 저희는 잠시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여소연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챌린저스 리그 A조의 조별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패가 없는 포천시민축구단이 4승 1무로 단독 선두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뒤를 승점 9점의 경주시민축구단과 충북 청주FC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중위권 싸움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4위와 5위에는 이천시민축구단과 중랑 코러스 무스탕이 나란히 승점 8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는 서울 유나이티드, 7위는 전남 영광FC, 8위와 9위는 아직 시즌 첫 승을 올리지 못한 고양시민축구단과 서울FC 마르티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B조 순위를 보시죠. 화성FC가 올 시즌 4승 1패로 선두입니다. 9위는 김포시민축구단이 승점 3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인데다가 2위부터 9위까지 승점 차가 5점밖에 나지 않고 또 경기를 덜 치른 팀들도 많아 순위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충북 청주FC와 서울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지난번 청주FC는 홈 개막전 때 대승을 거뒀으며 유나이티드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과연 첫 개막전처럼 대승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2주간의 알찬 준비를 한 서울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거머쥘지 저는 잠시 후에 인터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 내 최고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충북 청주FC의 박종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또 홈 개막전에서 5대1로 대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후반전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2골을 넣었어요. 네. 그때 본인의 실력이 굉장히 잘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때 전반전에는 좀 몸 관리 차원으로 하다가 네. 후반전 뛰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38분 정도 뛰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 어떻게 그냥 운이 좋아서 모두 골렸습니다. 네, 그럼 운 때문에 네. 이렇게 잘 됐군요. 네, 그럼 오늘이 또 두 번째 홈 경기인데 또 그때 이후로 아쉽게도 승을 얻어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 기운을 받아서 다시 승리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팀은 항상 편안한 팀이기 때문에 네. 편안하고 마음 항상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종윤 선수인데 그럼 챌린저스 리그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지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최종 목표는 팀이 플레이오프 나가는 게 일단은 목적이고 네. 저로서 목적은 또 골을 많이 넣어서 팀에 보탬이 되는 게. 네. 오늘도 골 자신 있으시죠? 네, 오늘 열려고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골 넣으시고요. 또 좋은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북 청주FC의 박종윤 선수 만나봤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의 빠른 드리블과 또 스피드가 좋은 최찬양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이 자발해서 만든 서울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구단인데 또 팬들의 사랑이 굉장히 각별하실 것 같아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여성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여성 팬은 없고요. 네. 네, 남성 팬들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여성 팬의 인기는 실감 못 하시나요? 네, 경기장에 여성 팬분들이 네. 별로 한두 명밖에 없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 유나이티드의 또 호흡에 대한 부분에 제가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요. 시즌 초반에는 조금 불안정했다라고 했는데 현재 선수들과의 호흡이 어떤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시즌 초반에는 좀 호흡이 아무래도 새로운 선수가 많이 들어와서 안 맞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완벽하기보다는 조금씩 맞춰져서 한 70-80% 정도는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또 2주간 쉬고 돌아오니 컨디션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2주 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2주 동안 쉰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경기를 치르지 않아서 그래도 충주를 잡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꼭 멋진 골도 넣으시고요. 좋은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서울 유나이티드의 최찬양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봄비가 오니 따뜻한 봄 기운이 다소 누그러졌죠? 그러나 저희의 열정은 아직 후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수와 감독 인터뷰를 담당하는 리포터 여소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방송한 지 한 달을 맞아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봤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캐스터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계를 맡아주실 아주 신사 같은 김종숙 캐스터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 시즌부터 WK리그 중계를 담당하게 된 캐스터 김종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유대현 캐스터 아주 옆집 오빠 같은 남자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편한 오빠 같은 남자 유대현입니다. 축구를 가장 재밌게 중계하는 또 캐스터 유대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모델 같고 키가 훤칠한 임효빈 고맙습니다. 캐스터.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임효빈입니다. 올 시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축구 중계하게 됐는데요. 가장 신선한 매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하니 제가 또 아주 홍일점 같고 절로 흥이 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런 분위기 어떠세요? 상당히 이런 경험이 또 색다르다 보니까 색다르게 또 다가오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유대현 캐스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중계부스에서 보다가 그라운드로 내려와서 보니까 상당히 또 기분도 좋고 또 여선 리포터가 또 저희를 인터뷰해 주시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취조할 겁니다. 네. 평소에 이런 분위기 잘 아니잖아요. 우리 맨날 웃고 떠들고 이러다가 막 서로 존댓말하고 이러니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간 각자 어떤 방송을 맡아서 했는지 짧게 시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3월 18일 날 있었던 경기였죠. 고양대교와 수원시설관리공단의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두 번째 경기를 중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WK리그를 중계하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WK리그, FA컵, K3 챌린저스 리그, 춘계연맹전을 해서 이제 5경기를 중계했어요. 굉장히 많이 중계를 하셨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일단 광양에서 했던 그 춘계연맹전이 상당히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임효빈 캐스터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의 첫 경기였죠. 챌린저스 리그 중계하고 WK리그 또 화천에서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좀 날씨가 추워지는 날 전문인 것 같아요. 콧물 나오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같이 첫 방을 문을 열었는데 그때 저희 둘 다 정말 많이 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흑역사로 남지 않을까 조심스럽고요. 아마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 저희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여태껏 이렇게 세 분 다 방송을 하시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집이 또 강원도다 보니까 말할 때마다 가끔씩 사투리가 좀 나오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투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가끔 중계할 때도 그런 억양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강원도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소연 씨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연아,
우리 밥 먹으러 간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약간 북한 말처럼. 강원도 확실합니까? 강원도 맞습니다. 북한 아닙니다. 강원도 맞습니다. 북한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대현 캐스터는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고향이 생긴 것처럼 신사의 도시 서울입니다. 저 네. 굉장히 의외인데. 네? 네, 굉장히 의외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럼 서울은 네. 어떤 말을 쓰나요? 서울은 일단 제가 방금 전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네. 제주도도 상당히 아름답지만 서울은 조금 시크하게 유대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네. 제주도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제주도는 어떤 방언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는 제가 잘 모르는갑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맘대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도민들이 상당히 저를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해서요. 네. 잘생겨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명빈 캐스터는 고향이 어디세요? 되게 불편하네요. 저 계속 잘생겼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참 지금 같이 있게 되게 부담스러운 줄.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전 충북 음성 출신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라 아직도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색해요, 사실. 그래요? 네. 충청도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사투리는 쓰지 않고요. 네, 서울 말을 씁니다. 평소에 잘 미안합니다. 잘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 딱 들고 있으면 바로 서울 말 쓰기 표준어만, 때문에 표준어만 구사하는 캐스터 임효빈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충청의 아들 임효빈입니다. 네, 기억해 주십시오. 충청 국민 여러분. 네, 또 한 달간 방송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경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가장 아쉬웠나요? 네, 저 첫 중계할 때 제가 이제 제 실수로 뮤트를 해놓고 카메라 마이크에서 소리가 안 나오게 하고 처음에 방송 오프닝 멘트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멘트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방송을 봤을 때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점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속상했죠. 집에서 울 뻔했어요. 또 오프닝 멘트를 짜셨을 텐데 그렇죠. 오늘은 또 새롭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뮤트를 꼭 뮤트 누르고 누르고 확인하고 그리고 유대현 캐스터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흥분을 중계를 하면서 흥분을 하기 때문에 김민구 해설이랑 같이 이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골이라고 말하고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는지 몰랐는데 그때 구세주처럼 여소연 리포터가 와서 누가 골을 넣었다 적어주더라고요. 역시 그때 처음으로 예뻤습니다. 그래요? 네. 평소에도 안 예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들 이상한 분위기로 전체를 몰고 가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이효인 캐스터는 기억 남는 앱. 자, 여기는 다시 청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 골을 또 만들어냈던 청주 FC인데요. 전반전 간단히 또 비교를 해보죠. 유유슈팅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4개씩이었는데 골은 또 청주 FC가 또 넣어줬습니다. 사실 서울 유나이티드가 전반 아주 초반에 보여줬던 좋은 모습이 지금에 와서는 더욱더 아쉬운데요.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충분히 있었는데 넣지 못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상대방에게 넘겨진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코너킥에 5개 또 3개 있는데 코너킥의 중요성에서 골을 만들어내냐 안 만들어내냐가 바로 오늘 6라운드에서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아쉬운 점은 서울 유나이티드는 좋은 찬스가 나왔는데 골을 터뜨리지 못해서 그게 정말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선제골을 기록했으면은 조금 경기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스포츠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는 쓸데없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미 결과가 3대 0으로 끌려가고 있는 만큼 후반전에는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3대 0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시간이 나서 청주시 시민들하고 또 얘기를 잠깐 했어요. 특히 또 외국인 또 서포터즈가 있어서 왼쪽에 있는데 정말 다양한 국적의 서포터즈가 와서 3대 0으로 이긴다는 그 스코어만으로도 정말 축구가 재밌고 즐겁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네요. 네, 맥주까지 지니고 오셔서 아주 경기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모습 보여주시던데 지나친 과음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청주 F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골을 만들어내줬지만 감독과 얘기를 계속 상당히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요. 전반전에 있었던 3골 모두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연결된 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올 시즌 따로 훈련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우연하게 터져 나온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기 끝나고도 여선 리포터가 승리팀 감독과 인터뷰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서울 유나이티드도 오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청주 FC가 승리팀이 아니죠. 후반전 45분이 모두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서울 유나이티드는 4골을 넣어주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건 경기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럴
공격진의 능력이 충분히 그것을 가능케 하리라는 뭐 예상도 합니다. 최창현 선수 그리고 교체 투입대에 들어간 민경원 선수 185 장신인데 아무래도 미들에서 경기가 풀리지 않는 것을 롱패스로 제공권을 노리는 그런 어떤 선이 굵은 축구를 후반전에 시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될 때 만약에 민경원 선수가 한 골을 먼저 터뜨려 준다면 충분히 자기의 몫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교체 투입을 통해서 선수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42번 최호선 선수와 40번 박현우 선수를 잇따라 한번 투입을 해보는데요. 그렇죠. 42번 최호선 선수는 공격수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진에 더욱더 깊이를 더하는 뭐 지금쯤 되면은 뭐 아니면은 도니까요. 그렇죠. 40번 또 박현우 선수는 수비 자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재혁 선수를 교체했고요. 이주현 선수가 나가네요. 양쪽 윙백들을 과감하게 교체를 당해하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양쪽 윙백을 통해서 공격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겠다는 서울 유나이티드 유기훈 감독의 지략입니다. 네, 아직 이제 후반전이 시작하는데 벌써 4장의 교체 카드를 쓴 유기훈 감독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결과로 발휘될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제가 또 하프타임에 선수들 라커룸을 제가 봤었는데 네. 정말 눈빛이 매서웠고 슈팅에 대한 골 결정력 부분에서 잘하겠다 이런 눈빛이 보였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서울 유나이티드 흰색과 검정색 유니폼,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이 청주FC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올려줍니다. 최찬양이 오른쪽으로 연결됐고요. 최찬양 좋습니다. 퍼스트 좋았고요. 하지만 터치라인 골라인 벗어나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서울 유나이티드가 보여준 모습이 서울 유나이티드가 후반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다 그 의지의 표명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선이 굵은 축구로 전방에 과감한 볼 투입 그리고 그것을 개인기 또는 어떤 주력을 이용한 돌파를 이용해서 공격의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그런 서울 유나이티드의 움직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장에는 또 불빛이 들어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일 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좀 건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요. 자, 이 과정에서 던지기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최찬현 선수가 볼을 잡을 때마다 청주FC의 수비수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마킹을 가져가는데 방금은 좀 손을 썼다는 판정이었고요. 자, 박현우가 올려줬습니다만 골킥 수비수들을 맞았고요. 네,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주 좋았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계속해서 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후반전에 매섭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붙여줬고요. 좀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청주FC는 바로 이 장면을 후반전에 연습을 하고 감독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전보다는 수비 라인을 조금 더 뒤로 깊숙이 내린 청주FC인데요. 하지만 뭐 저렇게 수비 라인을 내렸다고 해서 청주FC가 공격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역습 전개 시에는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 팀으로도 유명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서울 유나이티드는 지난 라운드를 좀 쉬었지만 네. 마찬가지로 청주FC는 또 휴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경기가 없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체력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말 더 골을 더 많이 넣어주려고 하고 골 득실을 따져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가 있기 전까지 2주간 휴식을 가졌던 부분이 좀 실보다는 득보다는 실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특히 또 지켜봐야 할 점은 네. 양팀 모두 다음 경기는 K3 챌린저스 디펜딩 챔피언 포천 시민축구단입니다. 네, 포천 뭐 챌린저스 리그의 레알 마드리드다 뭐 그런 말을 듣고 있는 포천인데 이 포천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렇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맞이하는 서울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박성재 선수가 0점을 조정했고요. 자, 올려줍니다. 헤딩! 하지만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오늘 최기현 키퍼가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의도 키퍼와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최대한 나오는 움직임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골키핑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 최규환 골키퍼입니다. 그렇죠.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선수는 급하지 않습니다. 패스 미스가 나왔고요. 서울 유나이티드가 후반전에는 몸놀림이 다릅니다. 네, 라커룸에서 아마 감독이 맞춤형 지시를 굉장히 많이 내렸을 거예요. 그렇죠. 자,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잡았어요. 자, 왼쪽에 선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선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빼줬고요. 청주FC 수비도 정말 타이트했고 이번에 볼을 빼냅니다. 자, 좋은 활약을 펼쳤던 김민학. 다시 한번 김민학이 잡습니다. 오늘 몸놀림이 정말 좋은 김민학 선수예요. 네, 장단지 근육도 정말 좋은 선수인데요. 몸이 체격이 너무 좋아요. 네.
가운데서 빼냈습니다. 네, 패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물이 올랐네요. 청주FC. 마지막에는 패스 미스가 나오고 말았지만은요. 그 전에 10번에서 15번 정도 되는 패스를 굉장히 타이트한 미들 지역에서 공을 뺏기지 않고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보면 바르셀로나 티키타카를 청주 타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연결합니다. 자, 가운데 선수가 2명이나 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스루 패스 넣지는 않았었고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최찬양 좋아요. 발전 좋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올려주는데요. 과정에서 카메라 감독과 또 부딪혔습니다. 네, 결국에는 골킥이 선언되는군요. 네, 골킥이 선언이 됐고요. 마지막에 최찬양 선수의 발을 맞고 나가면서 골킥이 선언되고 마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최찬양 선수의 그런 눈빛에서 나오는데 어떻게든 또 제 골을 해주세요라는 눈빛이 나왔어요. 바로 이 장면이죠. 정말 제치는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제치는 과정이 좋았는데 비록 공간은 내주고 말았지만 자신의 어깨를 수비수가 먼저 밀어 넣으면서 최찬현 선수가 상대편의 돌파를 하지 못하게 끝까지 집중력 있게 마크를 해주는 모습도 굉장히 좋게 보였고요. 네, 좋습니다. 최찬현 선수가 어떻게든 계속해서 전반전에 왼쪽 측면했지만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으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편에 아주 집중적인 마크가 따라오고 있는 만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깊숙이 내려가면서 수비수들을 한번 끌고 내려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좋습니다. 가운데로 연결.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는데요. 박성재 슈팅! 벗어납니다. 킥이 좋은 박성재 선수. 지금 만약에 중거리 슛으로 서울 유나이티드를 이끌어 갈 선수가 있다면 바로 이 박성재 선수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 3골을 기록을 했는데 그중 2골은 페널티킥이었지만은 킥을 찰 때마다 정확도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준 박성재 선수인데 서울 유나이티드가 조금 경기를 따라잡는데 이 박성재 선수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규환 키퍼가 아주 영리하게 시간을 조금은 지연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합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면은 박종윤 선수도 아직은 골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골에 대한 욕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수라면은 매 경기 골을 넣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니까요. 가운데 연결됩니다. 자, 오른쪽 이번에 최찬양에게 공격이 지연되고 있고요. 자, 왼쪽으로 빠집니다. 박현우입니다. 교체팀 박현우죠. 박스 안쪽에서 하지만 걸려 넘어졌습니다만 파울이 아니었어요. 네, 수비수가 태클을 공을 걸었기 때문에 파울이 아니라는 것을 주심이 제대로 된 판정을 잘 내려주셨고요. 그렇죠. 서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굉장히 파이팅 던진 플레이로 좀 약간 과격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죠. 네. 이미 어깨가 들어갔고 태클은 공에 연결됐습니다. 네, 태클이 정확하게 공을 멈추는데 아주 잘 타이밍 좋게 들어갔기 때문에 선수가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 파울이 아닌 게 맞고요. 그렇죠. 사실 저런 식으로 사이드 또는 살짝 뒤에서 태클이 들어오는 위험한 플레이 때는 그 태클이 공을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를 주심이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보거든요. 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 김민학이 따라가지만 김민학 선수의 그런 파이팅 던지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김민학 선수 오늘 상대편의 경로를 미리 읽고 자기의 어깨를 미리 넣어주는 어깨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저런 플레이는 아주 수준급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감독과 또 잠깐 눈빛을 마주쳤는데 감독이 좀 파이팅 했습니다. 이렇게 또 네.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네. 자, 청주FC는 급할 게 없습니다. 네, 어쩌면 급한 쪽은 서울 유나이티드죠. 유수철 선수가 방금은 그냥 공을 밖으로 걷어내고 수비진을 다시 재정비하는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에 주안점을 맞췄고요. 그렇습니다. 참 제쳤습니다. 하지만 표정 수비 라인을 벗겨내지 못합니다. 네, 오늘 김경식, 유수철, 청주FC의 두 센터백 라인이 굉장히 단단하네요. 또 그 중에 한 명인 유수철 선수는 오늘 한 골까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서울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보면은 공격에 원사이드 공격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계속해서 패스를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전반전보다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서울 유나이티드인데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 박스 안쪽까지 붙여줬고요. 자, 올려줍니다만 이번에는 유수철 선수의 수비가 좋았고요. 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네, 페널티 에어리아 안에 지금 3명의 공격수 있고요. 자, 붙여줍니다. 하지만 골키퍼 최기환 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지금 골킥도 굉장히 좋은데요. 자, 계속해서 앞쪽으로 나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도 키퍼가 장군 멍근입니다. 네, 골키퍼끼리 장군 멍근을 쳤어요 지금. 최찬양 이 과정에서 던지기가 선언됐습니다. 네, 방금은 골키퍼끼리의 어떤 그런 불꽃 튀는 다이렉트 싸움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학
네, 장단지가 좋은 김민학 선수. 그렇죠. 김민구 해설이 장단지에 대한 좀 애착이 있나봐요. 네, 뭐 하체가 단단한 것은 어느 스포츠를 하든지 뭐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이거든요. 근데 오늘 훈련을 할 때 김민학 선수 장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연결됩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공격 이어지고 있고요. 자,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역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윤 뚫렸습니다. 박종윤입니다. 박종윤 슈팅 막아냅니다. 네, 정희도 선수가 이번에는 아주 멋진 세이브를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박종윤 선수의 그런 쇄도 과정이 너무 좋았는데 이 과정에서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높이 뜬 공을 퍼스트 터치로 앞으로 아주 적절하게 골키퍼와 자신의 거리 한 중간 정도 저 모습이죠. 저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박종윤의 폭풍 드리블이 나왔습니다만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네, 저런 식으로 공중 높은 위치에서 공이 떨어질 때 그것을 퍼스트 터치를 잘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데 자신의 앞에 아주 적절하게 퍼스트 터치를 가져가면서 슈팅까지 한번 가져가보는 박종윤 선수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세트피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짧게 연결됐고 박종윤 이번은 세트피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을 역습으로 가져가면 좋을 텐데요. 지금 청주FC 수비수가 4명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 서유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네, 좋아요. 온사이드예요. 업사이드 아니고요. 최찬양 하지만 받기에는 패스가 너무 부족하겠습니다. 네, 패스 방금은 굉장히 아쉽네요. 최찬양 선수가 패스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하늘을 한번 보면서 탄식을 뱉어보는데 너무 좋은 찬스였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서울 유나이티드인데 좀 계속해서 좋지 못한 패스 워킹이 나오면서 마지막 하나가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거든요. 네. 가운데 연결, 더 원투 패스. 이번에도 패스 미스가 나왔어요. 네, 방금은 뒤에서 손으로 상대방을 밀었기 때문에 푸싱 파울이 나왔고요. 또 유대현 캐스터가 마지막 그 하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 경기를 가지기 전에 2주 동안 실전이 없었던 지금은 손으로 완전히 상대방을 미는 반칙이 맞고요. 실전 감각을 2주 동안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창끝에 아주 날카로움이 마지막 하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조금 그런 아쉬운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결국엔 또 축구는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원터치 패스 다시 한번 박현우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이번에 패스 원킥이 좋아요. 하지만 마지막에도 좀 아쉽습니다. 네, 공격수와 사인이 맞지 않았는데 하지만 서울 유나이티드가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더 적극적으로 많은 숫자의 공격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인데 결국엔 두드리면 열립니다. 네, 두드리면 열리는 것도 기정사실이니까요. 아직까지는 마지막 하나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두드리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가운데서 볼을 빼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파울을 얻고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공을 뒤로 턴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수비수가 발목을 조금 걷어찼죠. 그렇죠. 자, 문두윤 하지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터치는 아웃되는군요. 청주FC 수비수들은 또 공이 나가는 순간이나 또 최규환 키퍼는 공을 시간을 끌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지금 최대한 시간을 많이 끌어주면서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바쁠 건 없어요. 네, 저희가 또 최규환 선수의 정확한 골킥 능력을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방금은 또 미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잡줄 연결 하지만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네, 지금 청주FC 수비진들이 웬만한 찬스가 오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밖으로 걷어내버리고 있거든요. 전혀 도박을 할 필요가 없죠. 서울 유나이티드 이번에 이지수 선수가 앞쪽에 연결했고요. 네, 공을 잘 뺏었고요. 정범철 좋습니다. 패스워킹 좋습니다. 이지수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연결. 박성재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패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장면 나오고 있어요. 네, 방금은 박현우 선수에게 주는 것인데 사실 박현우 선수가 그 전에 옵사이드 위치에 있어서 복귀를 하는 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에서 과정이죠. 파울이 또 선언이 됐습니다. 선수들께도 리스펙트 또 존중을 또 해줬어요. 네, 올해 KFA 대한축구협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서로 간의 존중을 중요시하는 리스펙트 캠페인인데 선수들도 저런 식으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그렇죠. 그러면 심판과 선수, 감독, 모든 스포터까지 정말 다 리스펙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로 연결됩니다. 네, 타점 높은 헤딩 아주 좋아요. 조성문이 잡습니다. 조성문 앞쪽으로 연결. 하지만 골키퍼 실수 나왔어요. 지금 과정에서
파울이 아닙니다. 네, 방금은 골키퍼와 수비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맞지 않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실수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서울 유나이티드는 이렇게 해서 공격을 정말 두드렸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고, 네. 청주FC는 실수가 나오면 실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네, 방금은 사실 골키퍼가 나오면서 수비수와 누가 공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수철 선수가 공을 건드리게 되면서 조금은 좋지 않은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경합 과정에서 최기현 키퍼가 약간은 손목에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예쁜 또 소녀분이 와갖고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가족일 수도 있고 정말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될 것 같은데 뒤에 또 외국인 서포터즈가 응원하지 않고 정말 음주를 즐기고 있어요. 네. 자, 올려줍니다. 슬로랑공. 서울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피스가 좀 아쉬웠어요. 네. 뺏어냈고요. 네, 하지만 이런 상대방의 수비 진영부터 아주 적극적인 압박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자, 이번에도 김민학 선수가 빠르게 연결했어요. 김민학 선수도 왼쪽 측면에서 빠르게 연결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 김민학 좋아요. 다시 원터치 패스. 슬로랑공. 그 정면입니다. 제치고요.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네, 서로 조금 팀워크가 좋은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양보가 화를 부른 것일까요? 마지막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끔은 욕심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선수가 또 파울이 넘어졌는데 미안하다고 사인하고 잡아준 장면. 정말 멋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유나이티드는 4장의 교체 카드를 썼기 때문에 선수가 부상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찬양 선수가 서울 유나이티드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네. 좀 아쉬웠지만 그 전에 또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한 골을 기록한 유수철 선수가 네. 또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너무 타이트한 수비였어요. 네, 또 최찬양 선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일어나서 공격진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조성문에게 연결. 조성문. 다시 한번 조성문이 잡습니다. 과정에서 볼이 벗어났고요. 던지기로 빠르게 연결됩니다. 박현우. 먼저 패스. 좋습니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박성재. 하지만 슈팅은 벗어납니다. 네, 박성재 선수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오늘 경기는 이상하리만큼 슈팅이 풀리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방금은 슈팅을 할 때 굉장히 힘을 빼고 찼었기 때문에 발등에 굉장히 제대로 얹히는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공의 너무 아랫부분을 차게 되면서 공이 좀 많이 뜨고 말았죠.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멀리 원정까지 온 서울 유나이티드의 서포터즈는 조금 아쉬운 계속해서 서포팅을 보여주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선수들이 좀 계속해서 골을 넣어주고 신이 나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한 골이라도 빨리 추격골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는 모른 겁니다. 걷어냈고요. 서울 유나이티드 공격 계속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골이 나오면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이거든요. 자, 가운데에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왼쪽에는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좋아요.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뒤쪽으로 빼줬고요. 네, 지금 청주FC는 최전방에 박종윤 선수 빼고 지금 나머지 선수들 9명 전원이 수비를 가담하고 있고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 수비가 좋아요. 공격진에서부터 수비를 연결하고 있고요. 그 정면에서 뒤쪽 빼주면 슈팅! 자,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핸들이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공을 다시 따려는 움직임 때 발 스터드가 좀 보이게 태클이 들어간 것에 대한 파울을 줬다고 보여지거든요. 위협적인 공격에 대한 또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다리를 높게 들었을 때 스터드를 상대편을 향해서 들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파울 빈도수가 주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서울 유나이티드 코치진들이 조금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네, 경기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좋은 표정을 하기에는 사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요. 네. 청주FC 역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학.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서울 유나이티드도 더 이상 실점은 안 됩니다. 네. 최찬양. 네, 최찬양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수비수가 뒤에서 최찬양 선수를 놔두질 않네요. 정말 파울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한 압박을 최찬양 선수에게 항상 볼을 잡을 때마다 시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뒤쪽으로 빼줍니다. 정말 최찬양 선수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라는 것이 왼쪽과 오른쪽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청주FC 선수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위험 지역만 아니면 최찬양 선수에게 파울을 주더라도 어떤 과감한 압박을 시전을 해서 최찬양 선수가 공격의 전개를 못하게 막겠다, 그런 마음가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경기가 후반 18분 청주FC가 서울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3대0 리드를 안고 있으니만큼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 청주FC인데요. 그렇죠. 이번 헤딩 경합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뭐 서울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지금 경기가 좀 많이 뒤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의욕이 과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저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 경기의 흐름을 어떻게든지 뒤집으려면요. 그렇죠. 자, 오른 측면에서 네, 이 플레이고요. 네,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유나이티드 선수들의 그런 열정이 그라운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유나이티드 선수들 투혼으로 공을 한번 뺏었습니다. 청주FC는 그 투혼을 맞서서 수비로 찬탄하게 묶어주고 있고요. 헤딩 번지기 연결됩니다. 네, 서울유나이티드 빠르게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번지기가 선언됩니다. 네, 지금 최전방에서 활발한 활동량 보여주고 있는 민경원 선수, 이 키가 장신인 민경원 선수를 이용한 좀 선이 굵은 축구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 서울유나이티드인데, 네. 전체적으로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요. 지금 청주FC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수비를 더 강조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좋습니다. 최찬영 연결됐고요. 박스 슈팅! 하지만 골키퍼 정면 연결됩니다. 아, 네, 방금은 슈팅을 하는 척 하면서 동료 선수에게 연결해주는 플레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슈팅에 힘을 잔뜩 뺀 모습이었는데, 아, 이것이 연결되지 않았네요. 바로 이 장면이죠. 박현호 선수 빼냈고, 네, 최찬영 선수에게 바로 연결된 것, 슈팅을 때려봤습니다만 네, 약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왼쪽에서 대시에 들어오던 조성문 선수에게 슈팅하는 페이크를 넣은 상태로 공을 한번 패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슈팅이라고 하기에는 네. 세게 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했거든요. 자, 이 강화 과정에서 네, 발이 높았어요. 네, 태클에서 공을 따내고 태클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다음 동작, 연결 동작이라고 하죠. 뭐 팔로우 스루 동작이라고 하는데, 그때 스터드를 높게 들면서 조금 위험한 플레이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오후 5시에 경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7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어두워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을 켜졌고요. 자, 경합 과정 선수들이 뭐 골이 많이 나왔어도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자, 선수들이 조금은 격양이 돼 있는데, 네, 어떻게 골을 계속 넣기 위해서는 뭐 정말 열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뭐 자신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측면도 있겠고, 또 그만큼 경기가 지고 있으니까 플레이 하나라도 조금 더 살려서 골 찬스로 연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와서 심판들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가슴은 뜨겁더라도 머리는 차가운 냉정한 플레이를 이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결국에는 교체 투입됐습니다. 남궁정 선수가 나가고 18번 엄강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엄강호 선수 키가 정말 커요. 183cm고 그리고 용인시청 소속이었습니다. 네, 또 엄강호 선수 올 시즌에도 2골을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고양시민 축구단과 5대1로 이겼을 때 2골을 연달아서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공격을 이어나가겠다는 청주FC의 그런 바람이었고요. 자, 서울유나이티드가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트래핑 과정에서 볼을 뺏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궁정 선수를 빼고 엄강호 선수를 투입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골을 넣을 때 많이 넣겠다, 이런 감독의 심산입니다. 네, 그리고 엄강호 선수는 공격 시에도 뭐 당연히 도움이 되는 선수이지만 수비 시에, 특히 세트피스 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수이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신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가운데로 연결됩니다. 왼쪽 선수가 있고요. 자, 원터치 패스 박성재, 볼을 뺏겼습니다. 청주FC 역습. 네, 이것이 연결되는데요. 좋습니다. 인플레이 됐고요. 이번에 김민학. 하지만 퍼스트 터치가 좋지 않았어요. 수비도 정말 좋았고요. 네, 수비가 아무래도 드리블을 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내주지 않고 아주 적세적소 좋은 타이밍에 압박을 준 것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골킥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연결. 왼발로 붙여줍니다. 청주의 공격. 하지만 청주FC 선수들이 뭐라 그럴까요?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조금 여유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독이 될지 실이 될지는 서울FC의 활약에 다른 건데요. 지금 청주FC가 조금 수비에 주안점을 두고 공격 시에도 상대방을 바짝 쬐기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최찬양 선수 바꿔 슈팅! 벗어납니다. 아, 네, 최찬양 선수 한번 마음 놓고 때려봤는데요. 자, 이번에도 교체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민학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어줬는데요. 23번 이우빈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 오늘 김민학 선수를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김민학 선수의 그런 장단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또 교체 투입이 됩니다. 김민학 선수 뭐 오늘 자신의 몫을 다 하고 들어갔다고 봐도 뭐 무방하겠죠. 뭐 한 골도 기록을 올 시즌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이른 시간에 지금 이우빈 선수로 교체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이우빈 선수가 들어가면서 미드필더 라인도 교체해주면서 흐름을 다시 한번 뺏기 위해서 청주FC가 교체 투입 카드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네, 또 사용을 했죠. 이우빈 선수는 또 아주 영리하게 볼을 찰 수 있는 선수거든요. 또 공을 드리블해야 될 때, 패스를 해야 될 때 그 판단 타이밍을 굉장히 잘 내리는 선수로도 유명한데 어떤 전체적인 볼 배금이나 경기 흐름을 책임져 주라는 중책을 맡고 방금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23분이 되면서 약간은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유나이티드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최찬양 선수 지금 눈에 도끼를 품고 뛰고 있는데요. 최찬양 선수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양쪽 측면 공격수라든지 미드필더 라인이 조금은 도움을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이 높았어요. 네, 지금 양팀 조금씩 더 거친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뭐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상대방이 부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플레이는 좋지 않아요. 네, 바로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주네요. 네, 교체 투입 땐 박현호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방금 같은 태클은 좀 굉장히 위험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결국에는 옐로우 카드가 받으면서 경기가 좀 소강 상태로 이어질 필요가 있어요. 선수들이 너무 지금 과격해요. 자, 오른쪽 측면으로 열어줬습니다. 청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터치라인 어땠습니다. 박현호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다시 뺏기 위해서 옐로우 카드도 필요할 땐 적재적소에 필요해요. 네, 뭐 카드까지 불사하는 뭐 정신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선수에게 부상을 끼치는 플레이는 뭐 되도록이면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볼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서울 유나이티드 정의도 키퍼가 길게 쳐줬습니다만 청주FC 볼이 됐고요. 서울 유나이티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 과정이 중요해요. 네. 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이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파울을 얻어내고 세트피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공격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잇따라 장신혜 선수가 투입이 됐으니까요. 뭐 투입된 네, 방금은 몸싸움이 과했네요. 뭐 어깨 싸움을 하면서 팔까지 같이 이용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진기원 최찬양에게 이번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양팀 경기가 지금 좀 과열되고 있는데요. 자, 최찬양 선수가 조금은 마음이 급합니다. 좋은 위치에서도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지금 최찬양 선수가 벽과의 거리가 다소 지금 좁다, 충분히 멀지 않다. 심판에게 지금 벽의 위치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최찬양 0점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적 슈팅은 조금은 어렵고요. 선수들이 이용한 헤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최찬양 자 붙여줍니다. 선수 맞고 코너킥이 이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최찬양 선수가 지금 마음먹은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고 상대편에 좀 거친 파울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은 평정심을 잃은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찬양 자 올려줬는데요. 헤딩 들어갔습니다. 골입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경기 모르거든요. 한 골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서울 유나이티드가 한 골을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후반 28분 헤딩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진규원 선수입니다. 네, 최찬양 선수가 결국은 1어시스트를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트피스에서 장군 멍군입니다. 이제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죠. 헤딩으로 정말 내리꽂았습니다. 네, 청주FC의 수비수 유수철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마치 갚아주기라든지 이번에는 서울 유나이티드의 수비수 진규현 선수가 세트피스 헤딩골을 장렬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경기 모르거든요. 3골 차와 2골 차는 천지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찬양 선수가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것이 정말 서울의 에이스는 최찬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 골을 유대현 캐스터 내리 꽂았다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진규현 수비수가 아주 내리 꽂으면서 멋들어진 헤딩골 잘 연결해줬고요. 다시 한번 네, 또 비슷한 위치에서 또 세트피스가 한 번 더 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최찬양 선수가 킥을 준비합니다. 최찬양 사인 받았고요. 앞쪽 연결 좋아 헤딩! 골키퍼 정면! 하지만 벗어납니다. 네, 방금도 위험천만한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유대현 캐스터가 축구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하다고 했는데 서울 유나이티드가 그 흐름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죠. 네,
이 센스 있는 헤딩도 좋았어요. 네, 오늘 저런 최찬현 선수가 상대편의 허를 찌르는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슈팅 때도 상대편의 허를 찌르는 슈팅, 뭐 방금도 길게 올릴 것이라고 대다수가 예측을 했는데 앞쪽으로 짤막하게 올려주는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이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기훈 감독의 교체 투입에 대한 카드가 적중했다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 아, 네, 연결 좋고요. 이번에 좋아요. 하지만 마지막에도 조금 아쉬웠어요. 아, 관중석에서 방금 하는 탄식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급할 게 없고요.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최기환 킥이 정말 좋아요. 헤딩. 청주도 한 골을 먹혔기 때문에 네, 방심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움츠리고만 있다가는 2골, 3골 더 먹힐 수 있거든요. 좋아요. 자, 네. 오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자, 올려주고요. 아, 네, 이것을 중앙 수비수가 정말 빠른 판단력으로 잘 끊어줬습니다. 역습. 네. 자, 서울 유나이티드 역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공간을 만들어내고 플레이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네, 진규현 선수가 수비에서도 한 건 해주네요. 왼쪽. 하지만 벗어납니다. 최찬양 선수가 공간이 비었는데 네, 아쉽다고 손짓을 했어요. 근데 볼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아쉬운 장면이 나왔다고 해서 본인의 평정심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른쪽 김현우 선수도 있고요. 자,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잘 이번에도 봤어요. 최찬양 쪽 연결. 하지만 수비가 스크린 플레이 좋았어요. 왼발로 걷어냅니다. 원투 패스. 하지만 트래핑이 아쉬워서 정말 아가 나왔어요. 네, 자신도 트래핑을 하자마자 아쉽다고 제스처를 한껏 취해보네요. 그렇습니다. 박현우, 최찬양, 박현우 리턴 패스. 최찬양입니다. 수비 등진 과정 안쪽까지 주고요. 슈팅! 이번에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최찬현 선수가 살아나면서 서울 유나이티드의 다른 선수들까지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조성문 선수 굉장히 좋은 슈팅 때려줬고요. 정말 계속해서 최찬양 선수가 만들어내주고 네, 정말 에이스다운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만 청주FC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연결. 하지만 아주 좋은 아크 정면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뭐 최찬현 선수의 침투 패스가 좋았지만은 그 패스를 이끌어낸 조성문 선수의 침투 과정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자, 이 장면이죠. 한번 툭 치고 나가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그걸 이번에 과정에서 골이 터졌습니다. 네, 심판은 그대로 골로 인정을 했나요? 지금 심판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른 프리킥을 가져가는데 그것이 그대로 골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을 빠른 시간에 터트려내 줬습니다. 네, 이것을 그대로 골로 인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때린 거 골로 만들어내 줬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타이밍으로 상대편이 수비 벽을 미처 완성하기 전에 프리킥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이것이 골문 왼쪽 하단을 찌르면서 정확하게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또 선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서울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추격골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그런 좋은 추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골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도 결국에는 승부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결국에는 프리킥이라는 세트피스. 결국에는 또 세트피스예요. 청주FC는 4골을 세트피스에서 만들어내줬습니다. 최찬양 경기를 포기하지 이릅니다. 좋아요. 제치는 과정 수비 3명. 과정에서 결국에는 골킥이 선언됩니다. 자,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서울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방을 뒤통수를 맞았다 볼 수 있겠어요. 그 뒤통수를 맞은 프리킥 골이 너무 아쉽네요. 흐름을 탈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맞은 이 4번째 골은 정말 큽니다. 네, 오늘 아주 멋진 골을 터뜨린 성환웅 선수가 빠지고 15번 최홍석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최홍석 선수가 또 들어가면서 팀원들의 포지션을 또 재지정해주는 모습 나왔고요. 자, 청주FC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등진 과정 이번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오늘 세트피스만 났다 하면 위험천만한 장면 연출해내는 청주FC가 또 세트피스를 얻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 세트피스라는 것은 정말 기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트피스가 위험한 장면을 만들기에 용이한 찬스인 것은 맞지만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은 코너킥이라든지 프리킥이 골로 연결될 확률이 10%가 채 되지 않거든요.
뭐 영국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7%, 6%를 밑도는 확률이고 또 한국은 그 정도 확률인데. 자, 슈팅 이번에도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슈팅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벗어났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세트피스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서울 유나이티드는 그런 세트피스 과정에서 수비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연습해서 다음 주죠, 포천 시민축구단과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선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찬양 원터치 패스, 리턴 맞습니다. 하지만 청주FC의 수비가 좋았고요. 이번에는 뚫렸습니다. 네. 자, 빠릅니다. 이우빈 안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수비가 등진 과정, 이번에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네, 심판이 진로 방해를 선언한 것 같은데요. 공이 빠지고 난 다음에 상대편의 진로를 무리하게 방해했다는 판정인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청주FC가 정말 강팀의 면모를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 챌린저스 출범 이후 6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전혀 없는 그런 강력한 팀입니다. 네, 굉장히 또 그런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네요, 청주FC. 그렇죠. 자, 이번에도 좋은 위치에서 청주FC가 프리킥을 맞이하고요. 직접 슈팅도 가능합니다. 자, 붙여주는데요. 자, 헤딩! 벗어납니다. 네, 방금은 슈팅이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지만은 저 슈팅 그 크로스를 따라 들어간 청주FC의 두세 명의 공격수를 마크하는 수비수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지금 이 장면인데요. 두 명의 선수가 지금 그 볼이 날아오는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는데도 수비수가 전혀 마킹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점이 청주FC로 하여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계속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죠. 저희 중계중 화면은 계속해서 최찬양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혼자 고군분투했고 정말 아쉬웠어요. 자, 결국에는 터치라인 아웃됐고요. 서울 유나이티드는 다음 주에 포천 시민축구단을 만나고 그 다음 경기는 서울 FC 마리티스 그리고 영광 FC가 남았는데 강팀, 약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조금은 중요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승점 쌓기는 조금은 이번 경기는 아쉽습니다. 10분이 남았습니다만 3골 차이는 조금 크네요. 네, 뭐 물론 냉정하게 말씀을 하셔서 뭐 약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바른 표현은 객관적인 전력이 조금은 약한 팀, 뭐 이렇게도 정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또 뭐 그 팬분들이 들으면 조금 섭섭할 수 있는 뭐 그런 표현이니까요. 다시 한번 뒷줄 연결. 쭉 빼줍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청주의 수비가 좋았어요. 좋습니다. 빠졌고요. 박스 안쪽에서 이번에는 수비 유수철 선수가 아주 등진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유수철 선수 지금 이 롱패스까지 너무 좋습니다. 활약. 자, 뚫렸어요. 수비 셋, 공격 둘입니다. 박종윤, 하지만 왼발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왼쪽에서 이우빈 선수가 뭐 공간을 벌려줬는데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자신이 직접 슈팅으로 한번 가져가 봤었고요. 자, 오른 측면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청주입니다. 자, 붙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벗어납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포천 시민축구단과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승점에 대해서 중요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후반 36분 승리의 9분 흥성을 넘은 팀은 청주FC입니다. 네. 자, 코너킥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높게 올려줍니다. 헤딩. 또 빠졌고요. 왼쪽에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연결했고요. 끌어냅니다. 커트 좋아요. 서울 유나이티드의 역습이 이어집니다. 수비 2명입니다. 공격은 4명이고요. 네, 지금 공격 숫자가 순식간에 6명으로 불어났는데 네, 이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패스가 너무 아쉬웠어요. 네, 한 면 뚫어내면 정말 공간이 나오고 슈팅 찬스였는데 네, 지금 중앙에 있는 정범철, 박성재, 이지수 선수 그리고 윙백들까지 오버래핑을 이어져 가줬는데 방금 패스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네요. 다시 한번 서울 유나이티드가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오늘 정말 잘 싸웠는데 정말 한 끗 차이로 골이 터지지 않았어요. 네, 정말 그 마지막 패스 하나 차이가 오늘은 이렇게 큰 결과를 가르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청주FC는 한 장면이 나올 때 그것을 골을 연결해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점 차가 아니라 득점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네, 그 집중력 싸움에서 이겼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좋아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 선수들 계속해서 골을 터뜨려주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장면이고요. 올려줍니다. 헤딩!
벗어납니다. 네, 방금은 장신의 민경원 선수가 골키퍼 앞에서 자리를 멋지게 선점하고 아주 타점 높은 헤딩을 가져가 봤는데 이것이 또 볼이 야속하게도 골대를 외면합니다. 이정민이죠. 조성문 선수가 올려줬고, 네, 민경원 선수 타점이 정말 높았거든요. 여기서 아쉬웠어요. 타점이 좋았는데 네, 떨어지면서 헤딩을 꽂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이 뜨고 말았네요. 최기현 키퍼가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선수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석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김영석 선수가 들어가고, 네, 다른 선수가 또 나가고 네, 있습니다. 3번 김지용 선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지용 선수가 나가고 26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왼쪽 윙백에서 조금 그러니까 상대편으로 치면 오른쪽 공격이죠. 오른쪽 공격 라인으로 상대편이 조금 공격을 최창현 선수를 이용해서 치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왼쪽 윙백 체력이 떨어진 김지영 선수를 빼주고 지금 체력이 그대로 100% 남아있는 김영세 선수를 투입해서 경기를 확실히 잠그겠다, 그런 의중이 섞인 교체 카드를 꺼내들은 김상필 감독입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측면에서 이어나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원한 공 잡아냈습니다. 가운데에서 원투 패스,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네, 뭐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네요. 네, 아쉬웠는데요. 서울 유나이티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과정은 경기 과정이 정말 좋았고요. 네. 자, 후반 39분 이제 경기가 한 5분 정도가 남았어요. 네, 벌써 5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서울 유나이티드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끌어냈고요. 박현우 이쪽으로 빼줍니다. 가운데에서 잡아준 선수 없었고요. 선수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청주FC도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등진 과정 올려주는데요. 받아준 선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 측면. 자, 이 과정에서 팔을 챘다고 선수가 어필을 했고요. 네, 결국에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손을 써서 팔을 잡아챘다라는 어필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도 교체 투입이 됩니다. 자, 주기호 선수가 들어가고요. 19번 홍민기 선수죠? 그렇죠. 홍민기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양쪽 윙백을 교체를 하면서 체력이 다소 떨어진 수비 라인을 다시 재정비를 하는 김상필 감독입니다. 그렇죠. 자, 김한별 선수도 서울 유나이티드도 투입이 됐습니다. 자, 서울 유나이티드 최찬양 다시 한번 1대1 찬스. 좋아요. 뒤쪽으로 연결 빼줬고요. 다시 한번 청주FC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빼냈고요. 서울 유나이티드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좋습니다. 박스 안쪽 재친 과정 악정면, 하지만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고요. 청주FC의 역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우빈 왼쪽 측면으로 줬고요. 자, 빠릅니다. 하지만 진기현 선수의 좋은 수비가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와 청주FC입니다. 자, 계속 약간은 경기가 좀 지연이 됐는데요. 던지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경원 선수 저런 모습 더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교체 투입 때 들어온 만큼 자신의 신장 또는 조금은 좋은 체격 조건을 이용해서 상대 수비수들을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도 더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연결됐고요. 앞줄 연결, 하지만 수비가 좋았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네, 여기서 스피드를 좀 살려서 역습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다음 주도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서울 유나이티드고요. 좋아요. 이번에 수비 한 3명을 제꼈어요. 가운데 연결.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네, 방금은 뛰어서 들어가는 공격수의 타이밍이 맞춘다는 것이 조금 패스가 세게 들어가고 말면서 무위에 그치고 말았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청주FC는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빌드업을 하고 있고요. 왼쪽 측면으로 연결됐습니다. 수비 좋았어요. 네, 진유현 선수죠. 오늘 한 골을 기록한 적이 있는 진유현 선수.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들어가 보는데요. 진유현 좋아요. 좋았어요. 2명을 제꼈고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 페널티킥은 아닙니다. 네, 정당한 어깨 싸움이었다고 주시면 받고요. 자,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진규현 선수가 지금 바닥에 계속 누워 있는데요. 방금 뭐 폭풍 드리블을 선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체격 조건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옆에서 수비수가 한두 명씩 붙어도 밸런스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드리블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 모습이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옆에서 선수들이 어깨 싸움을 걸어와도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고 밸런스도 흐트러지지 않고 잘 갔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달려가면서 넘어졌어요. 네, 마지막에 넘어지면서 상대편과 조금 충돌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진유현 선수의 폭풍 드리블을 보여줬었는데 네,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 폭풍 드리블이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도 볼을 받았던 것을 페어플레이 정신에 의해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줬고요. 성재FC 선수들이 경기가 계속해서 치르면 치를수록 몸이 부딪히고 끝까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FC 볼을 빼냈고요. 네, 이번에는 진유현 선수가 볼을 너무 끌다가 뺏겼네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그전 드리블 돌파에서 너무 과한 자신감을 얻었던 걸까요? 진유현 선수가 방금은 공을 조금 길게 끌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전 약 1분가량이 남았습니다.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경기는 청주FC가 서울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정말 대승을 거뒀네요. 네, 방금은 또 최규환 선수가 오늘 경기 두 번째로 상대편 정희도 골키퍼에게 바로 연결되는 아주 긴 골킥을 연결해 봤었고요. 조찬양. 네, 지금 좀 거칠었어요. 네, 방금은 공을 전혀 공 근처에 지금 발이 크게 가지 못했는데 이지수 선수에게 태클이 연결 동작에서 들어가면서 파울이 맞았고요. 자, 이지수. 하지만 뺏겼고요. 네, 지금 격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분탁하게 축구를 하고 있어요. 네,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양 조찬양. 하지만 이번에도 유수철 선수가 걷어냅니다. 자, 과정이 좋았어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2분가량이 주어지고요. 박현우 빠르게 오버랩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현우. 자, 왼발로 툭치가 찬 것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만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울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걷어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상대편의 수비수가 또 드리블을 해보는데요. 좋습니다. 유수철 선수죠. 유수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연결. 이 과정에서 부심이 네, 깃발을 들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만 아니었으면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지금 서울 유나이티드의 중앙 수비수 또는 윙백들이 박현우 선수, 진유현 선수가 드리블을 많이 쳐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청주FC의 중앙 수비수인 유수철 선수가 드리블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자, 최찬양 선수가 잡지 못하고 다시 한번 서울 유나이티드가 오른쪽으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수. 양팀 수비진들도 드리블 실력이 굉장히 막상막하네요. 다 출중합니다. 그렇죠. 이지수 등진 과정. 박현우 줄 빼줬고요.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너무 태클이 거칠었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 약 1분가량이 남았는데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맞이하는 서울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비록 승패의 추가 굉장히 다소 기울었지만은 마지막 유정의 미는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그렇죠. 팬에 대한 배려나 어떻게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 붙여진대요. 프로라면은 당연한 자세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터치라인 아웃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울 유나이티드도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끝까지 선수들이 숨이 턱 끝까지 타오르지만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 아주 훌륭한 모습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길게 연결, 헤딩, 좋은데요? 슈팅 벗어납니다. 네, 최찬현 선수 왼발로 발리슛을 그대로 가져가 봤는데 이것이 뜨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정말 마지막에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벗어납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 서울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좋은 찬스가 한 5-6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8할 정도는 슈팅이 뜨고 마는 모습, 아쉬운 모습이 조금 나왔네요. 결국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청주FC가 4대1로 서울 유나이티드를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양 팀이었는데 네. 정말 세트피스에서 골을 만들어냈고 정말 한 끗 차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청주FC는 세트피스에서 4골을 모두 만들어내는 아주 흔치 않은 장면을 연출을 하면서 그 괴력을 뽐내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런 집중력에서는 과연 강호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바로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헤딩을 만들어줬고 세트피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서울 유나이티드는
후반전에 맹공을 펼쳤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경기의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양 팀의 중앙 수비수가 나란히 한 골씩을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는 능력, 또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6라운드가 중요했는데 결국에 승기를 잡은 것은 청주 FC였습니다. 네, 저희 여소연 리포터가 감독과 인터뷰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여소연 리포터 한번 나와주세요. 충북 청주FC의 김상필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감독님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지난번과 같이 또 홈팀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오늘 4골이 전부 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올 시즌 훈련에서 따로 준비하신 부분이었나요? 아니요,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 선수들한테 개인적으로 그 세트피스가 났을 때 위기 상황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주문을 했던 게 선수들이 빨리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또 정말 잘했지만 또 부족했던 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부분인지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예, 아무래도 지금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요. 뭐 공격을 하고서 이제 수비할 때, 역습을 맞았을 때, 카운터 어택을 맞았을 때 수비 문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아직도 고민이에요. 너무나 많은 수비 허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나 걱정입니다. 네, 다음 경기가 또 포천시민축구단과의 경기인데 그래도 2주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좀 더 알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포천 같은 강팀이랑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네요. 포천은 좀 작년에도 해봤지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어서 뭐 잘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바로 이어서 MVP 성한웅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첫 골을 터뜨리면서 골문을 열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어떨결에 맞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러면 또 하프타임 때 감독님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궁금한데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 미드필드 자원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선수들이 아직 저랑도 잘 안 맞고 제가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저 원래 사이드로 갔다가 이제 미드필드로 좀 감독님께서 미드필드로 이렇게 전환 좀 하려고 좀 도와가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후반에는 조금 맞을 듯 안 맞을 듯 하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당분간 또 2주 후에 포천시민축구단과의 경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오늘 경기를 하면서 보완하고 싶었는지 있나요?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포천 경기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매 주마다 그 상대 팀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뭐 2주 뒤에 있는 경기는 생각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이어서 유대현 캐스터와 김민구 해설위원과 함께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경기 총평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은 청주FC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4골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또 감독님께서는 그 상황이 모두 훈련 때 준비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그런 준비된 상황에서의 계속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쌓아 올리던 훈련을 실전에서 발휘를 하는 것이 강팀이 조건치 아닌가, 그것을 청주FC가 오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마무리는 유대현 캐스터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청주FC가 서울 유나이티드를 4대1로 또 홈에서 꺾었습니다. 6라운드를 펼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또 쌓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김민구 의원, 여선 리포터, 저는 캐스터 유대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